여러분은 애지중지 키우던 토마토 모종이 하루아침에 시들해지거나 햇빛을 향해 콩나물처럼 삐쩍 마른 채 웃자라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식물을 키워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뼈아픈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화학 비료 없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구급함에 있는 평범한 재료 단 3가지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단 몇 방울만으로도 비실비실한 토마토 모종을 크고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탈바꿈시키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유, 베이킹소다, 그리고 요오드입니다. 이 3가지 재료가 어떻게 식물의 운명을 바꾸는지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천연비료 레시피가 떠오르신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놀라운 기적의 물방울을 만들러 가볼까요?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모종 시기에 이렇게까지 영양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 배경을 아주 잠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키우는 텃밭 작물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예민하고 영양분을 엄청나게 탐내는 대식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씨앗에서 발아하여 본잎이 몇 장 나오기 시작하는 어린 모종 시기는 사람으로 치면 한창 뼈와 근육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병균에 노출되면 나중에 밭이나 큰 화분에 옮겨 심더라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해지거나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서 얻은 퇴비와 재를 이용해 흙의 힘을 길렀지만 현대의 베란다, 텃밭이나 작은 화분 환경에서는 흙의 양이 제한적이라 영양 결핍이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값비싼 화학 비료를 찾게 되죠. 하지만 화학 비료는 자칫 농도 조절을 잘못하면 어린 식물의 연약한 뿌리를 다 태워버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연 재료들은 이러한 화학 비료의 부작용 걱정 없이 식물이 가장 편안하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영양과 면역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인공 중 하나인 우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구석의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나서 마시기는 찝찝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우유가 한 팩쯤은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그냥 싱크대에 흘려보내거나 피부 마사지에 쓰실 텐데요. 하지만 토마토 모종을 키우신다면 이 우유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최고의 천연 보약입니다. 우유에는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다량의 수용성 칼슘이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만약 칼슘이 부족해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 돋아나는 어린 잎들이 쭈글쭈글하게 기형으로 변하거나 가장자리가 검게 타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열매가 달렸을 때 토마토의 밑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은병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물과 햇빛을 잘 주어도 칼슘이 부족하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유 속의 칼슘은 식물이 아주 빠르고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람의 뼈를 튼튼하게 하듯 식물의 세포벽을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아 올려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 뒤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고 근육을 키우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부터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식물에게 양보하세요. 우유의 마법은 단순히 칼슘 공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유는 흙 속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훌륭한 미생물 촉진제이기도 합니다. 화분이나 텃밭의 흙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흙 속의 딱딱한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식물의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희석된 우유를 흙에 뿌려주면 우유 속의 단백질과 젖상균이 이 유익한 미생물들의 최고급 만찬이 됩니다. 배불리 먹고 폭발적으로 번식한 유익균들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나쁜 병원균들이 흙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쳐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아주 흔한 미신 하나를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유를 주면 흙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벌레가 꼬인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원액을 들이부었을 때만 생기는 일입니다. 토마토 모종에 사용할 때는 물 1리터에 우유 한두 스푼 정도 아주 연하고 묽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이렇게 묽게 탄 우유 무른 냄새도 전혀 나지 않으며 초파리나 진딧물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흙 속에 스며들자마자 유익균들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냄새가 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적절한 희석 비율만 지킨다면 우유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흙 살리기 비법이 됩니다. 우유를 흙에 뿌려주는 관주 방법 외에도 잎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 방법 역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맑은 날 아침 아주 묽게 희석한 우유물을 분무기에 담아 토마토 모종의 잎사귀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보세요.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아주 작은 숨구멍들이 무수히 뚫려 있습니다. 우유물이 잎에 닿으면 이 기공을 통해 칼슘과 아미노산이 뿌리를 거치지 않고 식물 체내로 즉각적으로 흡수됩니다. 응급실에서 혈관에 직접 영양 링거를 맞는 것과 같은 아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유물이 잎 표면에서 마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고 투명한 코팅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미세한 코팅막은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이 잎에 달라붙어 즙을 빨아먹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해충들의 호흡기를 막아버리는 질식 효과도 미미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잎에 뿌려주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덥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한낮에는 잎에 맺힌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을 태워버릴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 선선한 저녁에 뿌려주시는 것이 모종이 스트레스 없이 우유의 영양분을 온전히 핥아먹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법의 재료인 베이킹소다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주방 한 구석에 찌든 때를 닦거나 빵을 구울 때 쓰는 그 흔한 하얀 가루 맞습니다. 이 베이킹소다가 텃밭으로 나오면 무시무시한 병원균 킬러로 변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 모종을 키우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적이 바로 곰팡이성 질환입니다. 통풍이 조금만 안 되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잎에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흰가루병이나 잎이과 줄기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잿빛 곰팡이병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며칠 만에 애써 키운 모종을 모두 뽑아버려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죠. 이때 베이킹소다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곰팡이 포자들은 보통 산성을 띠는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는 물에 녹으면 약한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을 식물의 잎에 뿌려주면 잎의 표면이 순식간에 알칼리성으로 코팅되면서 곰팡이 포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기존에 묻어있던 곰팡이 포자들조차 알칼리성 환경에 충격을 받아 세포벽이 터져 죽게 됩니다. 값비싼 화학농약을 치지 않고도 집에 있는 빵 굽는 가루 하나로 완벽한 천연 살균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베이킹소다의 활약은 잎사귀 표면에만 머물지 않고 흙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화분의 식물을 오래 키우다 보면 식물이 뿌리에서 배출하는 노폐물과 우리가 주는 화학 비료의 잔여물들 때문에 흙이 점점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흙이 심하게 산성화되면 뿌리가 질소나 인산 같은 필수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는 일종의 영양 차단 상태에 빠집니다. 토마토 역시 산성 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를 아주 연하게 타서 흙에 뿌려주면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화된 흙을 중화시키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흙의 산성도가 토마토가 딱 좋아하는 중성 근처로 맞춰지면서 막혀있던 영양 흡수 통로가 뻥 뚫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베이킹소다는 나트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을 줄 알고 밥숟가락으로 푹푹 퍼서 진하게 타주게 되면 흙 속에 소금기가 쌓여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식물의 뿌리가 바짝 말라 죽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물 1리터당 티스푼으로 반 스푼 이하, 아주 적은 양만 톡톡 털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섞어주셔야 합니다. 이 미세한 용량 조절이 모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물을 줄 때마다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주는 행동입니다. 천연 재료니까 자주 주면 그만큼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해질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입니다. 잎사귀 표면에 곰팡이가 살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탁월하지만 잎의 기공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알칼리 성분이 식물 체내로 흡수되면 식물 내부의 생리적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사람도 소화제나 제산제를 매일 밥 먹듯 먹으면 위장 기능이 망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흙에 너무 자주 부어주면 유익한 토양 미생물들마저 알칼리 스트레스를 받아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 희석액은 일상적인 영양제나 물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 목적을 가진 치료제나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용 주기는 열흘에서 2주일에 딱 한 번 정도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와서 습도가 높아질 때 예방 차원에서 잎에 가볍게 분무해 주거나 잎에 하얀 곰팡이 조짐이 살짝 보일 때 초기에 진압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베이킹소다 활용법입니다. 똑똑하게만 쓰면 이보다 더 싸고 강력한 곰팡이 방패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생소하지만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숨겨진 비밀 무기, 요오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요오드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릴 적 무릎이 까졌을 때 엄마가 발라주시던 빨간약, 즉 포비돈 요오드 소독약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급함에 흔히 들어있는 바로 그 빨간약이 오늘 토마토 모종을 살려낼 기적의 한 방울입니다. 식물에 상처 치료제를 바른다고 하니 무척 의아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농업의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요오드가 얼마나 훌륭한 비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 근처의 농부들은 해조류, 즉 미역이나 다시마를 주워다 밭에 덮어두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조류가 썩으면서 배출하는 풍부한 미네랄, 그 중에서도 특히 요오드 성분이 작물을 병 없이 엄청나게 크고 다게 키워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오드는 식물의 대사 과정을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비록 질소나 인산처럼 대량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아니지만 아주 극소량만으로도 식물의 생장 호르몬을 자극하고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굳이 바다에 가서 미역을 주워 올 필요 없이 약국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빨간약 한 병이면 토마토 모종 수십 그루를 키워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요오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비돈 요오드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압도적인 살균력과 식물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가 상처에 빨간약을 바르면 세균이 죽고 덧나지 않는 것처럼 식물에게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거나 분갈이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뿌리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흙 속에 숨어있던 나쁜 병원균이나 선충들이 그 상처를 틈타 식물 내부로 침투하면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이때 아주 연하게 희석한 요오드 물을 뿌리에 스며들게 주면 뿌리 주변의 상처를 즉각적으로 소독하고 병원균의 침투 경로를 차단해버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오드가 식물 체내로 흡수되면 식물 스스로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요오드 물을 먹고 자란 토마토 모종은 체내의 면역 체계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나중에 거친 야외 텃밭에 심어지더라도 웬만한 바이러스나 곰팡이 병에는 끄떡없이 버티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비실비실하게 누워있던 모종이 요오드 물 한 모금에 빳빳하게 고개를 쳐드는 마법 같은 광경을 직접 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오드의 놀라운 효능은 모종 시기를 지나 나중에 열매가 열릴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껍질만 질기고 맹물 맛이 나서 실망해 본 적 없으신가요? 햇빛도 잘 주고 비료도 듬뿍 주었는데 왜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달콤하지 않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요오드의 결핍에 있습니다. 요오드는 잎에서 만들어진 포도당과 영양분들을 열매 쪽으로 힘차게 밀어보내는 운반자 역할을 돕습니다. 모종 시기부터 요오드 성분을 조금씩 맛보며 자란 토마토는 이 영양분 운송 고속도로가 아주 튼튼하게 깔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잎에서 만들어진 달콤한 당분들이 막힘없이 열매로 집중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껍질은 얇고 속은 꽉 찼으며 한 입 깨물면 찌릿할 정도로 달콤하고 진한 향이 나는 환상적인 토마토를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부랴부랴 요오드를 주는 것보다 뿌리가 한창 발달하고 체질이 형성되는 어린 모종 시기부터 아주 연한 요오드 물로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해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농법입니다. 단 한 방울의 차이가 가을의 수확물 맛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세 가지 재료, 우유, 베이킹소다, 요오드의 완벽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셋을 굳이 같이 써야 할까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합은 완벽한 오케스트라의 화음과 같습니다. 우유는 모종의 뼈대와 근육을 키우는 식량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골격이 생기면 식물은 더 넓은 잎을 펼쳐 햇빛을 받을 준비를 하죠. 베이킹소다는 이 넓어진 잎사귀 표면에 든든한 방어막을 쳐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곰팡이와 해충이라는 적군을 막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요오드는 식물 체내로 침투하여 보이지 않는 내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뿌리 상처를 치료하는 백신이자 군의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영양 공급, 외부 방어, 내부 치유라는 식물 성장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절대 무적의 공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처럼 오직 질소, 인산, 칼륨만 무식하게 쑤셔 넣어서 식물을 비대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 자생력을 잃지 않고 야생의 환경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건강한 모종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의 정수이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천연비료, 일명 마법의 액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정확한 조제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생명입니다. 먼저 깨끗한 생수병이나 분무기를 준비하시고 상건에 두어 미지근해진 물 2리터를 채워줍니다. 정수기 물도 좋고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실 거라면 하루 전날 미리 넓은 대야에 받아두어 소독약 성분인 염소가 공기 중으로 모두 날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염소가 남아있는 물은 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모종의 연약한 뿌리에 냉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실내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준비된 물 2리터에 일반 흰 우유를 딱 3숟가락만 넣어줍니다. 저지방 우유나 칼슘 강화 우유보다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가장 저렴한 일반 흰 우유가 미생물 발효와 영양분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우유를 넣으셨다면 나무젓가락으로 물이 뽀얗게 될 때까지 부드럽게 휘저어 줍니다. 우유가 물에 잘 풀어졌다면 이번엔 베이킹소다를 넣을 차례입니다. 앞서 거듭 강조했듯이 베이킹소다는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물 2리터 기준으로 티스푼으로 깎아서 딱 1스푼 혹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 꼬집 집어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숟가락으로 푹 퍼 넣는 것은 식물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이킹소다 가루를 넣은 후에는 바닥에 가루가 가라앉지 않고 완전히 투명하게 녹아 없어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정성껏 저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가루가 다 녹지 않은 채로 식물잎에 뿌려지면 농축된 알칼리 덩어리가 잎에 들러붙어 화학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유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미세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액이 아주 부드러운 약알칼리성의 영양스프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때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고소한 우유물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시큼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상한 우유를 썩거나 용기를 제대로 씻지 않은 것이니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활용점정, 대망의 빨간약 요오드를 첨가할 순서입니다. 약국에서 사온 포비돈 요오드 뚜껑을 열고 스포이트나 면봉을 이용해 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물 2리터 기준으로 딱 2방울에서 3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물의 색깔이 아주 옅은 보리차색이나 샴페인색 정도로 살짝 노르스름하게 변하는 정도가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입니다. 요오드의 살균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콸콸 붓게 되면 병원균은 물론이고 흙 속에 기껏 우유로 배양해 놓은 유익한 미생물들까지 모조리 전멸하는 대재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3방울만 떨어뜨려도 물속으로 사르르 퍼지며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하니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우유 3스푼, 베이킹소다 1티스푼, 요오드 2-3방울이 물 2리터 안에서 완벽하게 혼합되면 드디어 죽어가는 토마토 모종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는 전설의 특급 영양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액비는 보관하지 마시고 만든 그날 바로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유 성분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요오드 성분도 날아가 버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마법의 액비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모종에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식물에게 물을 주는 타이밍은 사람이 밥을 먹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황금 시간대는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난 토마토 모종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본격적인 광합성을 시작할 준비를 할 때, 이 영양 가득한 물을 마시게 되면 하루 종일 폭발적인 성장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뿌려주면 잎에 묻은 수분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오기 전에 적당히 말라서 잎이 타는 화상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시간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정고 무렵과 늦은 밤입니다. 한낮에 주게 되면 화분 속 흙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뿌리가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에 잎에물을 잔뜩 뿌려놓고 환기도 시키지 않으면 밤새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오히려 곰팡이 병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최악의 행동이 됩니다.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맑은 날 아침을 선택해서 기분 좋게 식물에게 영양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를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마토 모종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모종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뿌리가 부실해 보일 때 흙에 직접 부어주는 관주법입니다. 평소 물을 주듯이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주르륵 흘러나올 때까지 흙 전체를 흠뻑 적셔줍니다. 이렇게 하면 흙 속으로 요오드와 우유 성분이 스며들어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새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쾌적한 흙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줄기는 괜찮은데 잎사귀 색깔이 연한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영양 결핍 증상을 보이거나 곰팡이 조짐이 보일 때 사용하는 옆면 시비법입니다. 액비를 고운 분무기에 담아 잎의 앞면은 물론이고 기공이 많이 모여있는 잎의 뒷면까지 안개처럼 골고루 뿌려줍니다. 마치 식물에게 영양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는 흙에 흠뻑 부어주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열흘에 한 번 정도 잎에 스프레이를 쳐주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빈틈없이 영양과 방어막을 제공하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모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법의 액비를 주고 난 후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은 눈으로 직접 믿기 힘든 변화를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잎의 색상입니다. 희멀건하고 윤기 없던 연두색 잎들이 깊은 산속의 나무처럼 짙고 진한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유의 영양분과 요오드의 광합성 촉진 효과 덕분에 잎 속에 엽록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처럼 가늘게 위로만 웃자라던 줄기가 성장을 멈추고 옆으로 통통하게 굵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슘이 줄기를 단단하게 잡아주어 바람에 흔들려도 꼿꼿하게 서 있는 늠름한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잎사귀를 살짝 만져보면 예전의 하늘하늘한 느낌이 아니라 두껍고 빳빳한 가죽 같은 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식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큐티클층을 형성한 것이죠.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서 눈에 띄게 튼튼해지는 모종을 구경하는 일은 식물 집사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힐링이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기록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천연 재료를 불신하는 화학 비료 예찬론자들의 반론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굳이 귀찮게 우유 섞고 요오드 떨어뜨릴 배는 그냥 화원에 가서 싼 복합 비료 한 줌 사다 뿌리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하지 않냐고 말이죠. 물론 화학 비료의 즉각적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소 성분이 듬뿍 든 화학 비료를 주면 하룻밤 새 잎이 펑펑 커지는 마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화학 비료로 급성장한 식물은 덩치만 컸지 조직이 물러서 진딧물과 병균들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됩니다. 작은 기온 변화나 가뭄에도 쉽게 시들어 죽어버리는 온실 속 화초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화학 비료의 염류가 흙에 계속 쌓이면 결국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식물이 숨을 쉴 수 없는 사막처럼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든 천연 액비는 효과가 하루 이틀 늦게 나타날지언정 식물의 뿌리와 토양 미생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다져놓는 슬로우 푸드입니다. 토양을 망치지 않고 식물의 자생력을 극대화하여
끝까지 병 없이 열매를 맺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농법인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이 식물 키우기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오늘 배운 이 놀라운 레시피는 비단 토마토 모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와 사촌지간인 가지과 작물들, 즉 고추나 가지, 감자 모종에도 완전히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추 모종을 키우다 보면 역병이나 탄저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모종 시기부터 이 액비로 단련시키면 매운맛이 확 돌고 병에 강한 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잎이 넓어 흰가루병에 취약한 오이나 호박 같은 박과 작물들에게도 훌륭한 예방약이 됩니다. 오이 잎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우유 소다 요오드 물을 분무해주면 번지는 것을 기가 막히게 막아줍니다. 심지어 베란다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는 몬스테라나 스킨답서스 같은 실내 관엽식물들의 잎에 윤기를 내고 흙의 곰팡이를 잡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단돈 몇백 원 수준의 재료비로 텃밭의 모든 채소와 거실의 화초들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를 얻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집집마다 화초 종류와 흙의 상태가 다르니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아주 연한 비율로 시작하셔서 식물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나만의 농도를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 모종을 드디어 야외 텃밭이나 거대한 화분에 정식으로 옮겨 심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순간이 바로 이 분갈이 시점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실내에서 자라던 모종이 갑자기 거친 야외의 직사광선과 찬바람, 그리고 새로운 흙 환경을 만나게 되면 엄청난 이식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하면 며칠 동안 시들시들 알아눕다가 죽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마법의 액비로 꾸준히 관리받은 모종들은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차원이 다릅니다. 옮겨 심기 약 일주일 전부터 액비를 잎에 자주 뿌려주면 식물이 바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맷집을 키워주는 이른바 경화 작업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모종을 새 흙에 심은 직후 천물을 줄 때 맹물 대신 이 액비를 듬뿍 부어주면 찢겨나간 실뿌리들을 즉시 소독하고 회복시켜 새로운 흙에 무서운 속도로 활착하게 만들어줍니다. 옮겨 심은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가 보았을 때 축 처지지 않고 빳빳하게 하늘을 향해 서 있는 토마토 모종을 본다면 지난 몇 주간 우유와 요오드를 섞으며 들였던 정성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드닝, 즉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기계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잎사귀의 미세한 떨림과 색깔 변화를 관찰하고 식물이 말없이 보내는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아주 섬세한 교감의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우유, 베이킹소다, 요오드라는 세 가지 평범한 재료는 무관심하게 버려질 뻔했던 생명을 눈부시게 살려내는 기적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식물이 시들해진다고 해서 당황하여 비싼 비료를 찾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방과 구급함을 열어 지혜로운 처방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따뜻한 영양제 한 잔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시선이 있다면 그 어떤 척박한 베란다 환경에서도 입안 가득 톡 터지는 달콤한 토마토의 기적을 반드시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봄과 여름, 여러분의 작은 화분과 텃밭에서 펼쳐질 눈부신 초록빛 생명의 축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당장 나만의 실험을 시작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흔하디 흔한 우유, 주방의 베이킹소다, 그리고 구급함의 빨간약 요오드가 만나 토마토 모종을 살려내는 기적의 천연 비료로 변신한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도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 세 가지 재료에
환상적인 시너지는 칼슘을 폭발적으로 공급하여 줄기를 튼튼하게 세우고 곰팡이와 병충해를 철벽처럼 방어하며 식물의 뿌리 상처를 치유하고 내부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줍니다. 비싸고 독한 화학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 식물 본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도 좋고 흙도 살리는 진짜 홈 가드닝의 묘미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속 남은 우유를 구출해서 여러분의 텃밭에 마법을 걸어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3가지 재료 중에 여러분을 가장 깜짝 놀라게 한 뜻밖의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 몰래 쓰고 계시는 나만의 텃밭 비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식물 집사님들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새롭고 유익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푸르고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